이번 세제 개편안 83 부동산 대책 이강수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마무리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환장의 콜라보다. 이강수, 양도세 비과세 무한대로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네? 일리 있는 지적이네. 횟수를 제한하던가.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 해주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이 됐어요. 소름 돋죠. 2027년까지 팔아라. 이때는 공제 한도가 없다. 2028년부터는 너희들 캡을 씌워가지고 두드려 팰 거야.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돼. 2029년부터는 너희들 이제 못 팔아. 10억이야 공제. 10억. 예전에는 실효세율이 한 10% 이하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실효세율 30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100억 올라가면은 30억, 40억 내야 돼요. 과거 같았으면은 10억 안팎으로 냈으면 됐는데 3배, 4배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세 40억에서 5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폭탄 인상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 안 된다. 이 사람들 표에도 도움 안 되고 때려잡아도 된다. 초고가 주택을 잡아야 그 밑에 주택이 잡힌다. 이러한 논리로 초고가 주택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자 정확히 4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했죠. 그 중간인 45억.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숫자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45억 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확 늘어납니다. 정말 이강수로 시작했다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래가지고 센트라스 24평이 한 20억 정도 합니다. 시세. 20억? 지나가세요. 네, 이 정도면 보유세 많이 안 내도 됩니다. 지나가시고요. 텐즈힐도 지나가십시오. 저 마레프 지나가시면 돼요. 잠실주공 5단지 좀 위험하죠. 잠실주공 5단지 35평이 44억에서 45억 정도 하는데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1200에서 보유세 2500으로 2배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 밑에 시세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20에서 30% 정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문턱 효과로 인해서 45억 넘어가는 순간에 보유세가 2배 올라갑니다. 아리파! 일로 오십시오. 아리파.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70억 정도 되네요. 70억. 보유세 2배 내셔야죠. 네. 센트라스 마레프는 살려는 주지만 아리팍은 2배 종부세를 때려 맞는다. 3,800에서 7,200.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격대가 45억 구간부터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강수가 부동산 책사로서 정확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3명이었거든요. 최상우, 이강수, 한문도 3명이었어요. 민주당 연석회의 참여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둘은 돌아섰죠. 한문도 교수님이랑 최상우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이강수만 남았죠. 이강수가 원톱 부동산 책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4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습니다. 장특공제를 칼질했죠.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50억 정도 차익이 생겼어. 25억에 사고 75억에 팔았어. 50억 차익이 생겼어. 과거 같았으면은 현행 3억 정도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13억, 14억을 내야 된다. 어마무시하게 양도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27년까지 팔아라 라는 게 이번 정책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월세 물량이 절벽인데 여기서 또 다주택을 조집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다주택을 왜 조집니까? 이미 다 죽었는데.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습니까? 왜 조져 도대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줘도 모자를 파네. 솔직히 다주택자 장기 임대 제공 특별 공제 신설돼도 모자를 파네. 여기서 왜 좁힙니까? 사회적 책임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미.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고 과돈 혜택을 정상화하여 무슨 혜택이 있는지 도대체 과돈 혜택 묻고 싶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일단 합계 공시가가 9억이 넘으면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데 종부세 공제액이 기존 9억에서 4억 플러스 5억 계산도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나머지 5억은 실거주하는 주택이 10억이고 나머지 임대하는 주택이 10억이야. 그러면은 네가 보유한 주택 중에서 10억을 실거주하고 있구나.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5억 중에서 2분의 1, 50%만 공제를 해줄게. 그러면 2분의 1이면 2억 5천 해주는 거죠. 그래서 6억 5천. 4억 플러스 2억 5천이니까 6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기존보다 당연히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건드렸습니다. 다주택자는 80%. 여기서 또 웃긴 게 그 1주택자 부부 공동 명의자도 다주택
다주택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비판이 너무나 거세가지고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는 얄짤없이 80%를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부담이. 10%만 올라가도 종부세가 막 30%, 40%가 껑충 뛰어요. 종부세가 2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30억 1주택자는 보유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내는데 다주택자는 10억짜리 세 채 보유하고 있으면 1600만 원 1주택자보다 3배 냅니다. 아니 뭐 주택 가액으로 한다면서 왜 주택수로 차등을 두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내가 10억짜리 실거주하고 있고 사이드 5억짜리를 5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야. 현행은 보유세 1680만 원. 그런데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3300을 내야 됩니다. 지금도 종부세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2배 올라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다주택자들은. 있는 것도 팔아야 돼. 있는 거 팔고 무주택자 됩니까? 띠 한 채 가야지. 네? 45억 이하 띠 한 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띠 한 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 가액으로 한다면서 종부세 주택세 아닌 가액으로.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뭡니까? 그래서 1주택자도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했다. 이것도 이광수 위원이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한다. 똑같이 규제를 때려야 한다. 모든 지역을 다 중과해야 한다. 정말 정확히 1주택자, 다주택자 똑같이 중과를 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광수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마무리된 세제 개편안. 참으로 대단하다. 이걸 하니까 야 주택수로 세금 때리는 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의견 좀 내. 다주택자 세금을 1주택자로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 등록하면 1주택자 세율로 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1주택자 세금 올리죠 해가지고 올해 우수사원이 됐습니다. 딱 이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정책으로 전환이 됐고 종부세도 실거주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부세 실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도 두드려 맞을 거야. 양도세 실거주 안 해? 너 양도세 폭탄을 내게 될 거야.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니 잠깐만, 다주택자를 때려잡았죠. 비거주 1주택자도 때려잡았습니다. 도대체 전월세는 어느 구멍에서 나옵니까? 네? 비거주 1주택자에서 전월세 물량이 나오고 다주택자에서 전월세 물량이 나오는 건데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됩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면은 다시 산다니까? 아니면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정말 대단한 철학 납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시진핑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아니 본인들은 부총리 45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30억짜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 40억. 본인은 딱 45억 딱 그 마지노선 이하의 주택 띠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집 팔았고 너무나 투명합니다. 너무나 투명해. 이런데도 물개박수 친다고, 이런데도 지지율이 40% 넘게 나온다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 현 정부는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이재명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오로지 표입니다. 얘네들은 오로지 표야. 너 고가주택 보유자야? 너 폭탄 양도세 내기 싫지? 그러면 2027년까지 팔아. 너 고가주택 보유자야? 폭탄 종부세를 내야 돼. 내기 싫지? 너도 2027년까지 팔아. 너 다주택자야? 종부세 내야 돼. 너 2배, 3배 내야 돼. 기존보다. 2027년 6월 전까지 팔아야 돼. 너 임대사업자지? 소급 팔 거야. 양도세 중과 평생 면제 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 8년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 양도세 중과 면제 해준다고 했지만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거야. 2027년까지 팔아. 이래도 돼요? 네? 약속을 한 건데 이렇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두드려 패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2027년까지 다 팔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다음에 4월에? 그렇습니다. 총선이 있어요. 너무나 투명하죠. 너무나 선명하죠.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명확하게 알겠죠. 오로지 표예요. 불로소득 환수해가지고 지지층들 대리만족,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만 하락해도 좋아하거든. 다들 왜 강남 집값만 보면서 하락하길 원하냐면 다들 그걸 갖고 싶어서 그래요. 이광수도 초고가 주택을 때려야 된다. 관심 없으면 이야기도 안 해. 지금 누가 지방 아파트, 뭐 빌라 가격 잡아야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관심이 없으니까. 갖기 싫으니까. 강남이 떨어져야 된다. 왜냐면 떨어지면 본인이 사고 싶으니까. 떨어지길 원하는 거야. 또는 두드려 맞아야 된다. 떨어져도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속이라도 시원하고 싶으니까. 딱 그 마인드야.
크랩 멘탈리티.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랩들이, 꽃게들이 여기 갇혀 있어. 꽃게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가 올라가면은 다른 꽃게들이 막 잡아가지고 탈출 못하게 막아. 그래서 이 바구니의 모든 꽃게들이 탈출을 못하는 상황. 너 탈출하려고 해? 너 잘 되려고 해? 안 돼. 똑같이 우리는 못 살아야 돼. 딱 이 마인드입니다. 끌어내리려는 마인드. 네, 나만 병신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불로소득 환수입니다. 현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내 집 마련도 동시에 막았죠. 자산 형성 매우 어려워졌어요. 세금 부담 커졌죠. 결국 국민들 완전 개그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이거야. 국민들이 자산이 형성이 되면은 현재 정부를 지지를 안 하니까. 서울 득표율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부자들은 지지를 안 합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지를 안 합니다.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 그래서 국민들이 개그지가 될수록 현재 정권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집값 비싸다. 하락할 거다. 사지 말아라. 더 하락할 거다. 반토막 날 거다. 매일같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희망 고문을 주는 거야. 못 사게 하는 거죠. 사면은 자산가 되니까. 자산가 되면은 나를 지지 안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전월세 시장은 확인사살로 찐 사망했습니다. 보유세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규제가 완화되면 좋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규제가 완화되면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식은땀이 나기도 해. 왜냐면 경쟁자가 늘잖아. 경쟁자가 늘면 내 전세, 월세, 신규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역전세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신규 임대인들 원천 봉쇄. 기존 임대인 개꿀. 완전 개꿀. 내놓자마자 바로 나가. 내가 원하는 임대료 다 받을 수 있어. 완전 개꿀. 제가 빌라를 열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잠깐만. 열채가 있는데 2년마다 5만 원씩만 올려도 50만 원인 거야. 4년 뒤면은 100만 원이야. 8년이면 200만 원이야. 팔아야 되겠습니까? 한금알을 낳는 거인데. 팔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신규 임대인을 막으면서 기존 임대인, 저 같은 사람은 개꿀을 빨고 있다. 개꿀. 너무나 고맙다. 잘하고 있다. 자, 화이팅이다 진짜. 규제 계속해라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주택자, 적폐들이 규제하라고 하네? 규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얘네들은 메시지를 안 보고 메신저만 봐요. 메신저 상황 반응만 보고 이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규제가 나오면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제가 풀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못 팔아요. 재건축 조합원인데 가두고 폐기만 하면 어쩌나요? 그러네. 아니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 조합서 링가되면 못 팔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팔지도 못하고 양도세 중과 평생 면제였는데 평생 면제도 사라졌고 자동 말소여가지고 종부세도 두드려 맞고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소수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죽어도 된다. 딱 이 마인드야 얘네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원대한 목표가 있어. 우리의 이상세계가 있어. 파라다이스가 있어. 이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얘네들이 딱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무참히 짓밟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소수도 의견을 하나하나 살펴주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단체의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의 피해를 보더라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단체의 목표가 중요하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